여튼 좀 어려우신 분이 나왔어요. 한 분. 저희 집에 오랫동안 꽂혀있던 책인데 제가 샀는데 꽂아놓고 앞에 조금 보다 말았는데 인정투쟁. 그 악셀 호네트라는 그 철학자인데요. 이분 저는 이제 제목하고 앞에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공감이 많이 갔었어요. 알아듣기 힘들지만 일단 공감은 갔어. 인정받기 위한. 그런 거죠. 이분하고 저하고 벌써 통하는 게 있어요. 악셀 호네트랑 저랑 통하는 게 있어요. 말 안 해도 다 알아, 이런 거. 인정받기 위한 투쟁. 그게 이제 왜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가 우리가 워낙 유명했지만 저는 그보다 항상 뭐가 더 있는데 해서 뭐 거기에서 말하는 자아 실현 욕구, 뭐 소속감의 욕구, 거기서부터가 아마 인정의 욕구인 것 같은데 저게 분명히 크기 때문에 저 예전에 질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질투와 시기. 인간의 기본 본성이잖아요. 있지. 그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왜 질투하고 왜 시기하는 것일까? 제 인생에 가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왜예요, 왜. 왜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끝도 없는 왜를 계속 자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철학을 안 하셨습니까? 철학하셨으면. 그건 머리 나빠서 못한 것 같아요. 왜까지 끝이야. 더 이상 이 세포들이 다 분산화 돼가지고 조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서 늘 왜에서 끝나. 네, 이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러고 보니까 저한테 왜를 그렇게 던져놓고서 본인은. 저도 저한테 늘 왜를 해요, 또 그러고. 네. 잠시만요. 자, 이것도 영상이에요? 영상이니까. 네네. 왜 소리가 안 났지? 소리 안 나는데요? 네, 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인정받고 싶은가? 인정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스스로의 능력과 가치를 타인이 확인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입니다. 그게 인정의 정의죠. 시위 현장들. 네. 상대가 사회적 가치가 없어 보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을 겁니다. 인정이 상호적이라는 뜻이죠. 시위하고 있고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인정은 사회적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 사람들은 능력을 통해 인정받아요. 이걸 사회적 평가라고 부릅니다. 법적 인정과는 매우 다른데요. 사회적 평가에는 위계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과에 따른 보상 개념이 생겨나면서 갈등이 많이 발생했어요. 사회적 규칙이 다른 방식으로 오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과하게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심리학에서는 관심 중독이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인정받기 위해 투쟁을 거치는 게 우리 삶의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셀 호네트입니다. 네, 모든 사회적 투쟁은 인정을 둘러싼 투쟁이다. 이거 그 알랭드 보통의 불안인가요? 거기서 얘기하는 내용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얘기가 있죠. 두 분이 뭐 협의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누구가 걸리겠나?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뭐 십자군 전쟁, 뭐 전쟁, 모든 전쟁, 그리고 모든 종교, 뭐 9.11 테러, 나를 인정하라는 거잖아. 복수도 끝내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네. 그래서 인정의 욕구가 어마무지하게 사람의 그 근간을 자리 잡고 있겠다. 맞아. 질투보다 좀 더 아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나보다 더 인정받는 사람들에 대한 질투. 네. 그래서 그 더 근간이 되지 않을까. 이분 얘기가 되게, 이 한마디가 그 두꺼운 책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만 하면 다 읽은 거예요. 명상으로 생각하면 굳이 왜 타인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평정심을 갖는다면은 네. 이거는
지금 이렇게 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그 한 단계 밑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걸 노력한다는 거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 교육을 왜 계속 하냐? 윤리적이지 않으니까. 예,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면 윤리 교과서가 필요가 없겠죠. 저는 본성이 너무 강한가 봐요. 우리 다 명상이 강해요. 안 돼, 명상이. 우리 산만해서 그렇고.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명상은. 명상이 잘 되는 거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떤 책에서든 명상 오래 하신 분들도 앉아서 천리 만리를 갔다 온다고 하잖아. 그 몇 초 사이에. 명상이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받아들이는 거가 명상 맞죠? 앉아서 천리를 달린다. 어느 순간에 그 나한테 몰입되는 순간을 경험하니까 명상을 계속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게 늘 앉아있다고 계속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 그렇죠. 딱 그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런가요? 그리고 명상하기 위한 앞 단계들이나 경험들이 쌓여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 특징인지 몰라도 급해요. 앉으면 바로 명상되면 좋겠어. 알아요. 네. 지금 코너 속 코너죠? 그러네. 뭐 지금 역사 들어갔다, 명상 들어갔다. 맞아. 샵인샵? 그 우물 가서 정말 숭늉 찾는다고 그게 빨리빨리가 많아서. 맞아요. 근데 명상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현재 내 상태 그 자체로 그냥 그걸 느끼는 게 명상 아닌가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밖을 느끼죠. 그렇죠. 네, 나를 느껴야 되는데. 밖도 느끼고 내 생각 속에서를 다른 데를 가죠. 그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그쪽으로 쏠렸다라고 보는 거예요. 생각은 부차적인 거고 그 생각 자체를 나한테로 돌려버리면 그리고 여기서 나라는 거는 그냥 호흡하는 거 맞아요.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생각해봤는데 저도 왜 호흡을 하라 그럴까? 다리를 떨라 한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다리 굴리라는 떠는 것도 거 아니고 괜찮은데. 왜 호흡을 하라 할까? 굳이. 호흡 왜 그 얘기를 그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그리고 호흡하는데 집중도 해봤는데. 코너 속 코너 맞다니까. 샵인샵. 근데 사람의 마음? 호흡하지 않으면 인간이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가장 근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호흡이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 거기에서 이제 내 안으로 나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제 첫 관문에 들어간다라고 해야 되나? 저는 약간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좀 다르게 느꼈는데 저는 혼자 그냥 생각해. 내가 왜 호흡일까? 여러 가지 행동이 많은데 왜 호흡일까? 그냥 바깥 세계와 안 내면을 연결시켜 주는 게 공기로 이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기 해석 때문에 멋있다. 가장 외면과 내면을 드나들면서 나에게 들어왔을 때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그죠? 분홍소금님 반찬 생각나고 아까 전화했던 거 생각나고 애 뭐 줄까 생각나고.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시간 축으로 봤을 때 근데 현재 그리고 오감을 열라고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밖과 내가 소통이 되는데 그게 너무 앞으로도 가지 말고 너무 뒤로도 가지 말고 지금 근데 현재. 99.9% 외부에게 자꾸 들어오거든요. 맞아요. 점심 뭐 먹지? 어디 가서 잠깐만 나 지금 호흡하고 있지? 다시 호흡했다가 다시 아주 전화 왔는데 그거 뭐 해야 되는데 다시 호흡했다가 이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탈중앙화랑 무슨 관계인가요? 그쵸.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일단 잠시 샵인샵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거는 사회적 형태의 인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과 사적인 관계에서의 인정의 형태가 사랑이라고 하네요. 저 어떤 분이 잘 깔끔하게 적어 놓으셨길래 사랑은 상호 인정의 한 형태라고 하고요. 가족, 친구, 연인 등의 관계에서 사회적 규칙은 가장 사적인 욕구와 감정을 인정받는 것을 기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욕구가 전혀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규칙을 위반한 관계다. 친밀한 관계에서는 내가 존중받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인정의 형태는 배려와 애정 어린 관심입니다. 여기서 인정은 감정적으로 열려있고 애정과 관심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부부가 가장 인정하지 않잖아. 남편이 뭔 말 듣고 어디 가서 뭘 듣고 와가지고 가장 인정해주지 않고 와이프가 뭐 사오면 이거 어디 가서 꽃 시켜가지고 사왔다 그러고 꽃 시켜서 사온 거 맞아요. 가장 불신지옥이. 그래.
아니 멀리 있으면 인정받고 싶어 하지도 않지. 근데 가까이인 사람 그러면 진짜 서운하지. 우리도 한때 인정 서로 했는데 그죠? 그지. 그러니까 잠깐 연애하다 결혼했으니까. 시간 올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인정의 형태 가장 바람직한 경우는 연애할 당시까지만. 하여튼 그렇게 사적인 어떤 인정의 형태를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하네요. 보니까 맞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악셀 호네트 뭐 피곤해 보이긴 한데 뒤에 되게 재밌는 게 나와요. 진짜? 확실해요? 되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지만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정신현상학이라는 그 이론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악셀 호네트가 인정투쟁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끌어내서 얘를 설명한 거고,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가지고 영화로 예를 들면서 설명하신 분이 있어서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1979년 개봉한 스타트rek의 극장판 영화 모션 픽처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어떤 철학부 300년 교수님이에요. 후 어느 미래 시점 나레이션 이야기입니다. 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어느 날 지구 함대 본부에서는 엄청난 크기의 괴물체가 지구를 향해 날아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괴물체를 그대로 두면 지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 함대 본부에서는 엔터프라이즈호를 급파합니다. 이 괴물체가 왜 지구를 향해 오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였죠. 엔터프라이즈호는 우여곡절 끝에 괴물체의 내부로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놀랍게도 이 괴물체는 비저라고 불리는 의식이 있는 생명체였습니다. 이 생명체는 엔터프라이즈호의 한 선원의 몸으로 들어와 커크 선장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Why does V'ger travel to the third planet of the solar system directly ahead? To find the creator. 창조자를 찾기 위해서 왔다. 왜 왔냐 물으니까. What does V'ger want with the creator? 비전은 창조자와 뭘 하려고 그러냐. 합쳐지기 위해서 왔다. How? 어떻게? V'ger and the creator will become 비저와 one. 창조자는 하나가 될 Who is 것이다. the creator? The creator is that 창조자는 which 비저를 created Who is 만들었다. V'ger? 누가 V'ger is 비저냐? that which seeks the creator. 같은 말 계속 하고 있어요. 비저는 자신을 창조한 비저를 찾으러 창조자를 온 만나서 여자예요. 그 창조자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이곳에 왔다는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커크 선장은 정확한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비저의 중심부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심부에서 낡은 우주선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우주선에서 커크 선장은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냅니다. V-G-E-R. V'ger. 보이죠? 맞아요. 보이죠 6호 우주탐사선. 저 과한 음악이죠 옛날에. 비저는 1970년도에 나사에서 쏘아올린 보이저 6호였던 겁니다. 보이저 6호는 나사의 명령대로 우주로 날아가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이저 6호가 엄청난 정보를 축적하자 스스로 진화해서 의식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의식을 가지게 된 보이저 6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묻게 되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하여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를 찾아 다시 지구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보이저 6호는 자신의 창조주인 인간과 하나가 되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SF 영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영화의 스토리 구조와 헤겔이 말하는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살짝 궁금해지죠?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제가 저걸 보면서 인공지능 우리 집 만약에 뭐 심부름하는지 나중에 로봇가 나한테 어느 날 와서 나는 누구냐 물을 것 같아. 이제 저렇게 보이저 6호가 가서 수많은 데이터를 얻다가 정말 의식이 생기기 직전까지, 인간의 의식 직전까지 와서 나를 찾으러 온 거, 나를 만든 사람 누구냐. 저게 이제 자아와 타자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보이저 6호가 출발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고대 국가에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자아가 없는. 그러다가 의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서 보이저 6호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면서 점점점 의식이 생기면서 난 누구냐 하고 날 찾으러
돌아온 거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혹시 이런 거예요? 중앙화돼 있을 때가 아니라 탈중앙화가 되면 서로 연결이 됐을 때 의식이 발생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꾸로. 의식이 발전함에 따라서 점점 탈중앙화가 된다? 예, 탈중앙화가 되고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고 나의 의식을 실현화할 수 있게 되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컴퓨터 사이언스나 인공지능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반대거든요. 탈중앙화된 형태에서 의식이 발현된다라는 쪽으로 좀 더 인공지능 쪽에서. 네,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 예전 사람을 기준으로. 사람도 약간 제가 궁금해지는 게 그거예요. 그 인간도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것에 베이스를 두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뇌라는 게 존재하는데 뇌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한 탈중앙화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뇌가 어디 중앙에 있나요? 센트럴에 있나요? 센트럴 없잖아요. 뇌세포끼리 지네들끼리 마구 엉겨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의식이 탄생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좀 들면서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도 말이 많거든요. 이 의식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갈 수 있다 없다. 근데 대부분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분홍소금이 훌륭하다. 왜요? 정신줄 안 놓고 있어. 놓으신 것 같은데. 나 좀 전에 놨거든. 네. 다음 영상을 볼게요. 네. 한 영상을 제가 쪼개놨어요. 해겔에 따르면 이거 정신은 설명해줘요. 변증법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은 3단계를 거치는데요. 최초의 정신은 즉자 존재입니다. 정신이 자신의 내부에 그대로 그냥 머무르고 있는 원시적 상태죠. 상태. 그런데 즉자 존재인 정신이 이제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타자화합니다. 메타인지 그리고 비슷하게 그 타자 되는 거죠. 존재와 관계를 맺는 대자 존재가 되죠. 그리고 타자의 상태인 대자 존재는 또다시 자기를 부정하면서 원래의 자기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즉자 대자 존재가 됩니다.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개소리 같죠? 그만 끄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독거남이 있습니다. 독거남.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골방에서 홀로 지냅니다. 그런데 그 골방에는 자신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친구도 가족도 없습니다. 아는 지인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모릅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기 때문이죠. 너무나 심심했던 그는 어느 날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낙타를 타고 있는 노인을 그려야지.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림을 완성하고 보니까 그것이 바로 자화상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는 자화상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해겔의 변증법적 운동으로 이것을 설명해보죠. 그림을 그리기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즉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자 존재이고요. 그림을 완성하고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즉자 대자 존재인 겁니다. 이 스토리의 구조를 스타트rek의 스토리에 맞춰봅시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바로 즉자 존재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우리 존재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보이저 6호를 쏘아 올렸죠. 스스로를 소외시켜 스스로를 타자화하여 태양계 밖으로 보낸 겁니다. 이때 우리의 일부분인 보이저 6호가 대자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보이저 6호는 스스로 발전하고 귀환하여 창조주인 인간과 하나인 즉자 대자 존재가 된 겁니다. 살짝 아까보다 이해가 좀 대략만 하시면 돼요. 대략. 대략. 그 보통 이해하신 만큼 저도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어나는 개념을 제가 생각해봤을 때 그 인간의 기원 전 인간 태초의 인간이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류가 변화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에반게리온까지도 보고 전설이 된 일본의 보셨어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지구를 공격하는 정체불명의 적을 무찌르는 인류의 비밀병기 로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편부터 24편까지는 그냥 평범한 로봇 만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25편부터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민망할 수준의 병맛 같은 스케치 몇 장을 보여주면서 주인공 신지가 갑자기 넋두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부터 수많은 오타쿠들이 멘붕에 빠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장난하나? 그런데 이 넋두리로 인하여 신세계 에반게리온은 오타쿠들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이건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세계, 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 나를 잘 모르게 돼가. 내가 사라져가는 느낌, 나란 존재가 사라져가. 여기 너밖에 없으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외에 존재가 없으면 넌 너의 형태를 알 수 없거든.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의 신지가 바로 즉자 존재입니다. 즉자 존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없으면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자 존재는 어떤 대상을 타자화하여 자신 앞에 세우고 대자 존재가 됩니다. 다른의 형태를 봄으로써, 벽을 봄으로써 자신의 형태를 인지로 그리는 거야. 넌 다른 이가 없으면 자신을 볼 수 없어. 다른 이가 있기에 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혼자서 언제까지 혼자잖아. 세계는 전부 나뿐이야. 타인과의 다름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형태를 짓는 거지. 가장 최초의 타인은 엄마. 엄마는 너와는 다른 인간이야. 그래, 난 나야. 타인들이 내 마음의 형태를 만들고 있는 건 분명해. 그리고 자신을 확인하면서 즉자, 대자 존재가 됩니다. 이 즉자, 대자 존재가 바로 자기의식인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식은 다른 자기의식에 의해서 인정받을 때 알아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난 필요 없는 인간이니까. 역시 난 필요 없는 아이야. 나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도망치는 거지? 실패하는 게 두렵지? 남에게 미움받는 게 두려운 거지? 나약한 자신을 보는 게 두려운 거지? 너도 똑같잖아. 우리 뭐 똑같아. 마음 어딘가가 결여돼 있어. 인간은 부딪히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 괴로운 거지. 쓸쓸한 거야. 몸과 마음을 겹치고 싶은 거야. 하나가 되고 싶은 거지. 인간은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네. 몸도 마음도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져 있지. 그러니 서로 보완하지 않으면 안 돼. 왜냐하면 자기의식은 항상 어떤 다른 자기의식에 대한 자기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인정받기를 욕망. 이거 생각해보면 아까 즉자 존재 단계가 아기들 0개월에서 한 낯가림하기 전 6개월까지가 그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고대 국가 이전 원시적 상태의 우리가 그 영아기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보통 낯가림 할 때가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타인을 알아보고. 그치. 맞아요. 그때 단계가 대자 존재의 단계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락강이 얘기했던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죠.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정말로 내 욕망이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나에게 인정해주고 그 인정 받기 위해서 엄마가 걸어와봐, 우리 애기 이리 와봐. 내가 한 발짝 떼니까 저 여자가 좋아하네.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들이 이제 점점 우리를 만들어가고 그러다가 사춘기쯤 오면 나는 누구인가? 보이저 6호가 돌아와서 넌 누구니? 난 어디 있어? 이걸 묻는 게 사춘기쯤이 아닐까? 그때 안 물으면 또 이제 이후에 크게 묻죠. 물지는 않죠. 그때 못 물어가지고 계속 묻죠. 근데 그때 살짝 방황하고 뭐 나름대로 그때 사춘기 답을 찾았다 하더라도 또 다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또 지나오자 30이 되고 40이 되면 착하게 물으면 안 돼요? 물을 때? 아 왜? 뭐 어떻게 물어? 싸납게 묻길래. 아 사춘기. 그렇죠. 화났거든 지금. 우리는 살살 물었나요? 혹시 물어봤나요? 내가 누구인지 사춘기쯤에?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까 더덕님 말씀하셨듯이. 그때 안 먹고 호되게 지금 아직까지 지금도 먹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싸납게 먹고 치워야 되는데 계속. 그럼 싸납게 물게 둬야 되겠네, 애들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 사춘기 때 보이저 6호가 돌아와서 나한테 물었던 것처럼. 저는 체제 순응적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반항을 참 못했던 것 같아. 대자 존재에 쓰여가지고 이렇게. 그게 너무 세가지고. 어떠세요? 모은지님. 저는 대화를 단절하고 그때도 지금 대화를 단절하고 뭣도 모르는 철학책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찾기 위해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계속 읽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묘하게 그 사춘기 어느 때 두꺼운 어려운 책을 본 사람들이 간혹 좀 있어요. 뭔가 찾고 싶었던 것 같아. 절대 그런 짓 안 하죠. 그때 만화책 열심히 만화책 열심히 읽었었고 오전엔 제가 그 얘기 드렸었잖아요. 5, 6학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 계속 밤에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느라고 1시간 이상을 못 잤었어요. 그리고 미로 속을 계속 헤매는 꿈을 끊임없이 꿨는데 그게 뭔가 무의식이 발현이었겠죠. 그 조금 늦은 거 보통 그거를 한 2학년 3학년 때 하거든요. 아 그래요? 보통 해요. 2, 3학년 때 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만 갖고 있거든요. 지나 보면 그게 그랬지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에는 아마 무슨 느낌인지 잘 모를 거예요. 맞네요. 기피디님이 어릴 때 되게 늦게다 느렸었기 때문에 5살 때쯤 말이 트인 거잖아요. 맞죠? 4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까지 말을 안 했대.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늦게 왔네요. 죽음에 대한. 지금 앞서가시죠, 되게 빠르게 지금 질주하시죠. 저는 알 수 없고 남들하고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자기 예쁜 건 올려도 그런 건 안 올리더라고. 그런 거를 올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얼마나 노화가 빨리 되고 있나 그걸 누가 올려? 그런 거 올리는 사람도 있어. 나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올리기도 하죠. 그건 좀 다르죠. 힘든 게 아니라 나의 깨달음, 그러니까 지식을 올리는 사람도 많고. 깨달음은 올린 사람 없지. 근데 깨달음은 뭐라 그럴까? 내가 살면서 깨달은 거에 대해서 정리해서 올리는 사람은 극소수거든요. 지금 얘기해 주시는 이분도 악셀? 예아 씨도 사실은 그런 쪽의 한 분인 거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 그게 맞고 틀리고는 관계없고 그렇게 던지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 보면 멋있는데 멋있어요. 그렇게 던진 사람들 대부분이 철학자네요. 어떻게 보면. 그걸 정리해서 던지면. 그게 이제 철학자라는 것이 뭐 이거 주는 게 아니잖아요. 신분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기류에도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칼 세이건도 물리학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철학자에 더 가까운 사람인 거고. 그렇죠. 계속 그걸 고민하고 씹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찰스 다윈도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사람 철학자지 이걸 생물학자라고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뭔가 통찰을 가지는 사람들인 거죠. 그게 뭐를 추구하다 보면은 철학적인 거를 추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딱 분리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수학, 철학 뭐 이런 게 다 물음표예요. 다 그렇게 가나? 다 그렇게는 안 가겠지만. 그럼 그 차이가 뭘까? 끝까지 물었나? 뭐 이런 차이 아닐까요?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사실은 호기심을 가지는 건 비슷비슷할 수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가고 안 가고의 차이도 있고 근데 그걸 끝까지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예를 들어서 흔히 법륜 스님 출가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큰 스님이 너 어디서 왔니? 그 얘기를 큰 스님이 법륜 스님한테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지. 그 큰 스님은 아마도 물론 괜찮아 보인 사람들한테 얘기했었을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무엇이 달라서 누구는 또는 누구는 뭐가 좋다라는 가치 판단 빼고라도 가는 길이 달라질까 그 말에 의해서. 그래서 저는 생각에 그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궁금증과 호기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답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그 답이 내 것인가? 내가 어떤 게 떠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건 이거지 하고 답을 내렸다고 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궁금하지 않고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그 답은 본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 사회에 순응하고 그치. 받아들였던 그 답을 내기 때문에 더 이상 고민을 더 깊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내가 그 질문이 나왔고 그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그래서 탈중앙화? 그래서 근데 그런 의식의 세계가
개인마다 조금씩 바뀌어가고 개별화되어 가고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이런 기술도 뭐 미디어도 발달했지만 이게 같이 어우러져서 이게 지금 점점 이런 식으로 말단에서부터 아니면 저 앞에서부터 개별화, 다중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인간 발달하고 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아까 영아기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대자 존재, 엄마라는 존재를 확인하고 그다음 돌아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지만 만약에 내가 사회적인 뭐 어떤 인간으로서 봤을 때 내가 사회생활을 처음 할 때랑 한 10년 한 뒤에 뒤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 사회인으로서 그 영혼이 없는 세계 원시적 단계가 있을 것이고. 있죠. 그리고 결혼 생활도 뭐 이렇게 결혼이라는 어떤 관문을 지나서 그 초기 단계 보면 한참 뒤에 돌아보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아무 생각이 없었구나.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나의 그 지난 세월에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 단계는 어떤 측면에서든 다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측면을 하나로 놓고 보자면 계속 그 명료해지고 뚜렷해지고 세련화되어 가고 있고, 그러면 그 내가 포커스를 잡았던 그 측면에서 다 마지막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고민을 하고 거기에서 계속 내가 뭔가를 훈련한다고 하면. 인간의 뇌는 지금 얘기하는 걸 쭉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게으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링크라는 게 나온 얘기 자체가 블링크가 좋게 얘기하면 전문가의 직관력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고정관념이잖아요. 편견이고 고정관념이죠. 블링크는 고정관념하고는 좀 다른 느낌인데, 왜냐하면 수많은 경험에서 느끼는 어떤 정수, 잘못된 직관 아니라 정말 블링크 말콤 글래드웰은 두 면을 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직관이라 하는 게 그게 나의 진짜 직관으로 발휘돼서 나오는 건지. 예를 들면 마케팅 쪽으로 보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케팅 쪽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는 음악을 하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유명했던 작곡가, 대중가요 작곡가들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죠.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잊혀졌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하는 그 작곡가들 생각보다 적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변화를 시키는, 그러니까 만약 직관이라는 걸 계속 동원하고 있었으면 뇌에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 직관이라는 것 자체는. 그거는 생각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해서 훈련돼서 나오는 결과물이라서, 그렇게 치면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해서 내놓은 거하고 80평생 살면서 인생이 이런 거야. 근데 그분이 살았던 인생은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80년이었어. 근데 그 능력을 갖고 예를 들어서 맨하탄에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일까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이제 바꿀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걸 계속 외를 하고 답을 하는 과정을 계속 한다는 건 뇌의 본능하고는 굉장히 안 맞는 행동이라는 거죠. 엔트로피를 역행하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같은 얘기일 수 있죠. 자,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은 타자를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타자가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본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타자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스스로 긍정적 존재가 되고, 타자가 자기를 멸시하면 자기 스스로 멸시하는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은 타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의식을 가진 인간들이 타자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기 위해서 투쟁을 벌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투쟁을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인정투쟁, 이것이 바로 헤겔이 정신현상학에서 말하는 자기의식의 핵심 개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호네트는 헤겔의 인정투쟁 개념을 조금 더 발전시킵니다. 호네트는 우리는 어느 특정한 타자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다수의 타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방끈 길게 매보겠다고 죽어라 공부하고, 승진하겠다고 머리에 넥타이 졸라매고 본부장님 앞에서 재롱을 떱니다. 그리고 뭐 먹을 때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고 좋아요 숫자를 확인하고 유튜브 구독자 수를 매일매일 체크합니다. 이거 다 대부분 제 이야기입니다. 호네트는 우리가 이처럼 사회적 평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일반화된 타자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호네트는 인정에 대한 우리의 요구가 거부될 때 심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욕을 자신의 인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타자와의 인정투쟁에서 자신이 인정받지 못할 때 타자에게 모욕감을 줌으로써 자신의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듯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질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인정을 받겠다는 거죠. 이러한 과도한 인정 욕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인정 욕구는 채워지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채워진다고 해도 더 많은 인정을 네. 아까 길길님이 그 댓글 달아주셨는데 에반게리온 그 장면 25편이 드디어 이해됐다고. 이해 좀 됐다고 그냥 봤었는데 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이 앞에 내용 아까 이분도 얘기했지만 앞에 내용하고 너무 뜬금없다고 했기 네.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철학적인 장면을 봤을 때 뭐 하는 거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반게리온 굉장히 심오해요. 그게 성경 창세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앞에 좀 보다가 있어서. 뭔지 몰라서 그냥 난 말았는데 일본 영화 중에 저런 게 좀 몇 개 있더라고요. 전 남편이 저런 걸 많이 봐서. 공각기동대. 네, 그것도 몇 번이나 보다가 말아서 중간중간에. 오타쿠적 기질에서 계속 그런가 파고들어서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 이제 인정 욕구가 좀 길게 나와서 휘트앤데드에서 여기 레오나르도 영화 디카프리오는 자신이 빠른 총잡이라는 것을 아버지에게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결투를 벌입니다. 아들이야. What can you possibly get out of this? 엄마가 이제 왜 그러냐. 인정받고 결국 싶다 아버지 아버지한테. 손에 빗죠. 아버지랑 결투를 벌이죠. 진짜 종이에요. 전 말도 안 되는 아버지 아들을 또한 쏘았어. 자신이 빠른 총잡이라는 것을 타자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아버지 인정받았어. 벌인 겁니다. 자식은 죽고. 그리고 아들을 죽이죠. 과도한 인정 욕구의 결과가 죽음인 셈이죠. 어린 디카프리오네. 그렇다면 인정 욕구를 버려야 할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인의 인정과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라고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제가 보기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네. 뒤에 이분이 얘기하신 거는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49대 51로 조금 내가 범위를 좁혀서 인정을 받고자 하면 살기가 힘들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거랑 비슷하다. 우리 글쓰기 할 때 김영아가 얘기했던 네. 독자를 좁혀라. 그거랑 비슷할 수 있네요. 그리고 완전히 인정받는 걸 전혀 무시하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일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렇죠. 저도 그렇죠. 그런 사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난 신경 안 써. 이게 중요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진짜 신경 안 쓰는 게 아니지 않을까요? 오히려 신경 역으로 안 쓴다고 말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신경을 쓴다는 쓰는 말. 거죠. 노력하고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게 쿨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그렇죠. 모욕감을 모욕감으로 해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특히 남한테 비난을 주거나 모욕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그 인정받는 거에 대한 느낌 혹시 아세요?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을 그러니까 약간 그 느낌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제가 뭐 갑질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저걸 보니까 좀 이해가 돼요. 그게 아마 저는 이제 내 열등감과 내 부족함을 내가 너를 밟음으로써 받겠어. 나 이렇게 강해. 이걸 받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거죠. 이건 아까 해결됐죠. 득자대자. 네. 네. 저도 단어가 좀 생소해서 그래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우리가 이번에 유행했던 해방일지에서 해방일지 할 일을 줘요? 날 추앙해요.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인간의 본성에서 이게 인정받고 자하는 욕구가 진짜 크다는 거. 이게 저는 당신이 옳다. 이 공감도 마찬가지죠. 공감과 인정 같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뒤에 있는 궁이 내년에 갈 꽃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런 것만 보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기술의 발달과 지금 이제 21세기 봤을 때 기술의 발달과 개별화, 인정투쟁 욕구 이것들이 다 맞물려서 탈중앙화가 실현이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떨어져 있어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그렇죠. 좋아요로? 그렇죠. 어느 정도 채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너네만 멋진 저 공영방송 내가 보지 않겠어. 나도 멋지잖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야. 아프리카 TV, 유튜브 이렇게.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중심 인물이 되고 싶어. 이 욕구. 그래서 뭐 퍼스널 브랜딩 이런 얘기도 할 것이고 이거 줄 테니까 사라지렴. 관심. 옛다 관심. 옛다 관심. 옛다 관심.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게. 아, 되게 귀엽다. 그래서 탈중앙화라는 단어를 뭐 트렌디한 단어를 썼지만 저는 이제 그 중심에나 그 기저에 인간의 어떤 본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것저것 뒤져봤네요. 어떠셨어요? 재밌었네요. 네, 재밌었어요. 뭐 떠오르는 단어 직자대전. 직자대전. 처음 들어봐요, 저도.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이상한 단어가 된 것 같은데. 맞아. 그러니까 저는 에반게리온부터 재밌었거든요. 그렇죠. 네, 끝이네. 앞에는 별거 없었어요, 사실. 네. 그 기원을 찾아가거나 했으나, 네. 저도 뭐 제가 생각한 그 인간 개별적인 기원보다는 집단적 기원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또 뭐가 자료가 아예 뭐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자고 한국사, 세계사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부터 좀 이렇게 이해가 된 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게 일단은 기본 욕구이고 세팅이 돼 있고 그게 타인이 없으면 대비쳐서 바라볼 수 없으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그런 욕구가 없는데 타인과 대비쳐서 바라보면서 그런 욕구가 생기고 그게 인간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렇죠. 또 같이 살아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게 적절하게 있어야 된다. 이게 모든 것에 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무엇이 하나가 완전 좋고 완전 나쁜 건 없어. 그렇죠, 맞아요. 적절히 있어야 돼. 그걸 조절하는 게 저는 힘들어. 그 인정 욕구의 가장 원시적 단계는 어땠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뭐 10세기 이전 고대 국가의 이 원시적 인류는 그게 없었나? 아니면 있었었나? 개별적으로 있었겠죠. 내 아이한테, 내 부모한테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게 이제 물론 뭐 있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생존의 욕구랑 제가 생각한 건 좀 다른 느낌이라서 그걸 찾아보고자 했었으나 그렇게 집단에서의 개인 밖에는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뭔 철학이라든지 어떤 철학의 어떤 이념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조금씩 나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하여튼 21세기에는 충분히 발현될 수 있게끔 지금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시죠? PD님 되게 엔딩 뭐가 해주세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엔딩 아니고 이거 사실은 얘기할 게 엔딩 해야 되게 돼요, 많은 그렇죠. 고등어와 찜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신의 창조에 대해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신이 혼자 있잖아요. 그럼 자기가 없어. 없는 거야. 지금 얘기했던 표현이 그건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추앙할. 관종인 거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표현으로 창조론을 표현하는 그 묘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거하고 맞닿아 있네요. 어쨌든 오늘 우리 해겔까지 해겔 배웠어. 해겔까지 배웠네요. 네. 덕분에 저도 잘 찾아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네. 우리 두 분 얘기 안 하시나요? 괜히 내가 손해본 것 같아가지고. 네. 저도 마지막에 재밌었고 인정투쟁 그게 되게 저 마음에 깊이 남는 것 같고 제가 평소에 항상 고민했던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오는구나 하면서 네 좋았어요.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욕구가 몇 개 없잖아요. 네. 근데 몇 개 없는데 오늘 하나 추가됐어요. 네. 왜 말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 자꾸 있는데 또 저런 그러니까 것들도 항상 좀 괴로웠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좀 덜 괴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본성이니까. 네.
또 이제 엔딩 해주시겠어요? 내가 나를 좀 더 인정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명상을 통해서 가능하실 겁니다. 네. 타자로부터 인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깔때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그러면서 이제 단 한 명의 구독자라도 생기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나와 무언가 그런 인정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수련과 감사의 마음을 세팅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 전 인류로부터 사랑받아야 돼. 나도 100만 구독자 만들어야 돼. 이거를 내려놓는 거 아닐까.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네, 맞아요. 그래서 악셀이 악셀 호네트가 얘기했던 게 생산적인 어떤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맞아요. 거지 존재 자체로서는 사회적인 인정은 그렇게 얘기를 때문에. 한 거라서 그냥 옳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으나 뭘 해야 되겠네. 뭘 하질 않으면 외부로부터 안 오니까 신이 되세요. 창조물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튼 재밌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